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의 단계별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본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개인회생에서. 이게 좀 약간 모순되죠. 현행법상 개인 파산 사건은 파산 및 면책이 동시 신청이 대부분이죠. 아예 신청서에 동시 신청으로 박아놨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후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면책 신청 당시 주소지에 상관없이 파산을 선고한 법원에 관할이 있다. 그때 이제 뭐 서울에서 하고서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나중에 면책을 하고 싶다. 그럼 서울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산 사건하고 면책 사건을 분리가 되면 안 되죠. 따라 붙여야 되죠. 같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을 심리하고 인지하고 속난료가 제대로 첨부됐는지,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등을 서면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뭐 보정명령으로 끝나면은 그냥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직접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해서 신문기일을 잡습니다. 채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 청취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 주소합니다. 주로 이제 신문은 전문직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합니다.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경우에 들어올 때 제가 의사 신문하는 경우는 법정에서 좀 의사나 법무사 신문하는 경우는 제가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채권자 파산하는 경우에 100% 신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하는 경우에 이제 신문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납 명령을 내리죠. 서면 심사 또는 채무자 신문을 마친 후 파산 원인이 소명되면 지급불능 혹은 지급정지죠. 법원은 신청인에게 관제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을 합니다. 현행 개인 파산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산 관제인 없이 동시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원칙적으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소송구조 결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납 비용을 이제 좀 줄여서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파산 선고 결정이 되면 법원이 예납금이 납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정하며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은 뭐 하느냐?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관계, 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물론 미리 일주일 전에 판사님한테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만약에 관제인 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하면 법원에다가 열람 복사, 등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종결 폐지. 채무자에 대한 조사 결과 환가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 채권 조사, 파산 재단의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파산 종결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환가 배당할 재산이 이게 이제 파는 거죠. 아니면 경매까지 기다리거나 매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돈이 다 환가되면 그때부터 종결까지는 보통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이와 달리 파산 선고의 파산 재단으로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이죠. 한 80~90% 되는 사건은 파산 절차 폐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 폐지와 파산 종결은, 파산 폐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거죠. 빨리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 환가할 재산이 없구나. 그래서 파산 폐지 결정이 딱 내려지면 거의 면책에 근접했다고, 면책 불허가 사유를 파산 관제인이 당신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면책 불허가라고 고지받은 사건 외에는 아, 폐지되면 난 이제 조만간 면책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산 폐지하고 면책 결정의 차이도 빠른 판사님들은 거의 동시에 해버립니다. 면책 결정, 면책법 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됩니다. 기속재량입니다.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걸 재량 면책이라고 하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 성공을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각종 통지, 파산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 신청이 각하, 기각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 하나의 등록 기준지에 통보가 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래서 등록 기준지에는 파산 면책 확정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파산 면책 확정된 사람은 등록 기준지에 통지가 안 되죠. 그래서 다만 파산 선고가 돼서 각하, 기각, 불허가 면책 취소 결정, 이 불리한 면책을 못 받은 사람들만 등록 기준지에 통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면책 받은 사람은 여기 통지 안 하죠. 면책 받은 사람은 등록 기준지에 통지가 안 되죠.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검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 선고 시 통지한다. 그래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파산법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살짝 하나의 절차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면책 신청 절차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